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안전하다 약간 안잖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욕망이 커. 막 대통령 되고 싶어. 아 그러면 가는 길에 되게 거친 일들이 많을 거 아니니? 그런데 우리가 욕망이 작다고 생각을 해봐. 아 그럼 뭐 적당히 뭐 살 수 있으니까 괴로움도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야. 어떤 공식이 있죠. 행복이라는 것의 공식은 뭐분의 뭐다? 원하는 것분해 또는 욕망분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욕망을 줄이거나 가진 것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행복.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을 늘리는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좀 욕망을 버리는 방향으로 일단 좀 안정을 취한다. 욕망을 버리겠다. 욕망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 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하다의 빈자입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관료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되게 일이 바쁠 거야. 그리고 부, 명예, 권력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 시절에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 왕중심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한테 이게 모두 다 갔다면 지금의 종교는 유교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그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부가 돈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데서 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도 좀 덜 쓸 수 있고요. 여유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안빈낙도라는 게 뭐다? 좀 편안하게 살고 가능하게 살지만은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안빈낙도라고.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한점 뭐니? 그러니까 여기 원망하다 원자 같거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로 보여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안빈낙도를 했지 아예 빈곤하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고 욕심을 크게 안 부리고 싶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생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생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욕심이 큰 것도 아닌데 생계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 힘들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서도 충효라는 유교적 가치관, 우애라는 유교적 가치관, 신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충효, 우애, 신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자 계속해서 볼게요. 대화체, 뭐 일상의 언어 사용이다, 전쟁 직후다, 뭐 등등등 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일단 뭐 어떤 부분에서는 대하체를 쓴 것 같고 그리고 봐봐 생계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상 언어가 쓰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봐봐 농촌에 관련된 언어 또는 농촌의 일상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나열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씩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적이다고 그러면 정보가 디테일해지니까 구체적이 될 것이고 그럼 동일어가 형상한 거죠. 자, 현관펜 치는 것들은 전부 다 선지 키워드로 들어올 수가 있고 주관식으로 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해와 감상은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방금 제가 설명한 거를 풀어 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그냥 듣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안 써도 돼요. 그 정도 에너지도 쓰기 싫어 사실은 주무시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시험 얼마 안 남고 에너지 쓰셔야 될 때고 자 그럼 봐봐 내가 읽는다는 건 내 에너지 쓰는 거거든. 근데 시험 상황에서 내가 읽는 정도의 수고로움을 못 버티는 애들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읽는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 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읽는 것 정도는 여러분 해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자 그 점에서 좀 더 이제 하나 이러한 점에서 요약 제시니까 이 작품은 조선의 전기 가사가 보여주었던 자연 감상 세계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잖아. 어떤 측면이냐면 자 조선 전기 가사는요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한 자연 친화나 자연의 미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를 담고 있었다면 현실 세계로 들어와. 그래서 현실 세계 공표점이라든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지금 뭐야? 되게 뭔가 이상 추구해서 그래서 뭐 탈속 추구해서 현실 세계로 들어와. 그러니까 세속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세속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제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이 사람은 전부 다 사대부예요. 그리고 양반들이야. 글 배운 사람들이 적었어. 그러니까 내가 글을 배웠을 때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봐. 글 배운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공부를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 우리나라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문제가 아예 없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거의 막 은행장까지 간 사람도 있을. 그런데 여러분 부모 세대부터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세대도 이제 어떤 세대가 돼버렸냐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연구직의 이유를 보내고 싶다 또는 그 이후 커리어가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거의 석박사를 나와야 되고 해외를 나왔냐 안 나왔냐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괜찮은 직업들은 사회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소수인데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글 배운 사람 중에 경쟁에서 좀 패배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 구조적 배경을 알아야 돼. 그 사회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 역시나 설명을 하죠. 임진왜란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으로 패폐해졌던데 이건 이제 대외적인 문제예요. 근데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왜? 조선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의 발전이 없었어요. 자, 나름대로 근세 태동기라 그래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근세 태동이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한계가 컸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패해요.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근세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많겠으나 어쨌든 대외적으로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뭐라고
대내적으로 훨씬 큰 문제들이 많았고 그 대내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첫 번째,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양반이라든지 왕의 권위가 떨어져. 지금도 뭐 대통령 권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박살이 나버렸죠. 그때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선조가 도망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요즘도 비슷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아마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해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 선조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막 백성들이 막아서고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돼 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지배했던 질서들이 막 바뀌기 시작. 그러면 이 시대에 사대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뭔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사대부로서 양반으로 가지도 못했고 그럼 농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농민으로 살기 준비도 안 돼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등 괴로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키워드 권위 삶의 방식이 붕괴됐다. 경력 사망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됐다. 사대로서 지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 농민으로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양반 계층의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5개는 현관펜치로 써보셔야 돼. 그래서 손복습을 하시라는데 이 검정색 글씨를 어떻게 손복습을? 검정색 글씨는 뭐 해야 된다? 눈복습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하셔나 제가 주황색으로 강조하는 거는 손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개성적인 표현과 운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작품 한자 어구를 사용하면서도 화자의 현실적 처지는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했고 또한 감탄형 의미의 활용이나 대꾸조 표현, 백구 등의 자연문을 통해 부각하는 기교가 나타나 있다. 자, 표현법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나열적으로 나와 있어서 서술어 단위로 끊어볼게. 첫 번째는 뭐야? 한자 어구를 사용했다 서술어 부의원이에요. 한자 어구를 사용했으니까 좀 어렵지. 어려운 걸 히읗히읗이라 그래. 뭐라고 하지? 현학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들이 쓰이는 걸 현학적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화자의 현실적 처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일상적 언어를 썼으니까 일상적 언어면 좀 더 편하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현실성. 세 번째는 일상 소재.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감탄형, 네 번째 감탄형 어미. 우리 이건 무슨 법이라고 하죠? 영탄법. 첫 번째, 대꾸법. 또 여섯 번째, 백구 등의 자연물 표현. 자, 그럼 봐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부각했다. 어떻게 부각했는지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무슨 법이 있다? 일곱 번째, 서리법이 있고, 여덟 번째, 운명론적 인식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관에 쳐드릴게요. 뭐다? 한자어 사용했다. 현학적이다. 현실 처지다. 현실성이다. 일상언어 사용했다. 일상 소재 썼다. 감탄형어이다. 영탄법이다. 대꾸다. 자연물 표현했다. 서리적 표현했다. 운명론 인식이다. 이렇게 8가지 키워드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봐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삼음보와 사음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몇 번 해줬는데 이거 서민적이고 귀족적이라고 했었잖아. 왜? 좀 더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사음보 기준이야. 어떤 장르였어요? 가서였어요. 얘는. 자, 그래서 77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번 사음보다 77줄이다. 조선 전기 가사에 엄격한 정형률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5음보, 6음보를 쓰거나 음수일적에서도 3, 4조, 2, 4조 등의 파격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4, 4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다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속적 삶에서 패배했다. 자, 이거는 1번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정계에서 아웃이 됐으면 이럴 수 있는 거. 자신이 꿈꿨던 안빈일념이 있대요. 안빈일념? 아까도 얘기했죠. 뭐야 그게 바로 안빈. 자연 속에 살아나고자 다짐을 했고 자연과 버타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데 만족하는 게 바로 뭐다? 비니무원이다. 자, 그러면서도 충혀 이러면서 봐봐. 신붕우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붕우, 유신, 친구들 간의 관계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서 좀 더 고민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얘기하자면 뭐다?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표 쳐봅니다. 뭐라고? 세속자임에서 패배했다. 안빈일념이 있다. 비니무원한다. 이런 걸 한다. 유교적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이 프린트에서 출제될 포인트들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바로 이제 갑니다. 작품 분석 가볼게요.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어리다는 그 시절에 어떤 뜻이었다? 어리석다였어. 두 번째는 뭐냐면 우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리가 멀다야. 그럼 어디와 거리가 멀겠어요? 세속과 거리가 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야? 세속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리석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서 세속에서 거리가 있다. 즉 세속에서 실패했다라는 걸 첫 번째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위에 더 없다라는 뜻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 봐봐. 어리석고 우할한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서 먼 그런 산이 내 위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봐봐. 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큰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얘기했을 때 태산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 산이라는 걸 사람에다 비유를 한번 한다고 쳐봐. 그럼 봐봐. 어리석은 측면에서 매우 높은 산이야. 어리석은 걸로 산을 높이를 매기잖아. 내가 제일 높다는 얘기야.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서 먼 산은
산들 수많은 인간이 있어도 나보다 모자란 인간은 나보다 높은 산은 없어. 내 위에는 없어. 즉 어리석은 산으로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어리석어가 되는 거죠. 기륭화 본 걸 하늘께 하늘이죠. 붙여뒀다, 하늘에 맡겨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기륭화복이 뭐야? 길하고 흉하고 화, 좋은 일 있고 뭐 복 있고,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니? 옛날에 이걸 운수, 재수라고 불렀다면 현대에선 뭐라고 해야 돼? 확률로 불러야 돼. 또 확률이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확률이죠. 북한에서 태어난 거 확률이죠. 전부 다 확률입니다. 그 확률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없다는 거죠. 결국 옛날 사람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뭐다?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게 맡겨져 있다, 운명론적이다 받아들인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세속에서 실패한 이유를 찾아봤을 때 이건 결과고 이유를 찾아보잖아. 뭐 때문이다? 운명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누항, 누추한 골목 또는 누추한 뭐 지저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깊은 곳에 초막, 풀로 된 막집이니까 좀 허름한 집이라고 생각. 요즘으로 치면 그 고시원이야. 뭐 고시원 살면서 풍조 우석, 풍조 아침에 바람 불고요, 우석 저녁에 비가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씨가 좋아야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는 무슨 얘기야? 그러기는 삶이 변화가 많다, 파도가 많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썩은 DB, 썩은 집이 숍이 돼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단어들인데, 이제 썩은 집은 지푸라기고요, 숍이 돼와 이거는 땔감이 됐대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봐봐, 초막으로 지었잖아. 그러면 이걸 뭐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럼 봐봐, 이제 집이 초막으로 지었으니까 풀로 지으니까 썩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썩은 집이 섭이 돼서 뭔가 이렇게 흐물어지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 선생님 내신 필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에요. 썩은 집이 땔감 될 정도다, 또는 썩은 집을 땔감으로 쓸 정도로 가난하다. 그리고 2번, 썩은 집이 흐물흐물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 셔홉 밥 5홉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되게 초라한 음식이고, 요즘 보면 막 진짜 10대 아낀다고요. 그리고 라면 스프도 막 대용량으로 사. 그러면 한 끼 한 500원으로 때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가난하게 산다는 건데, 그런데 연기는 참 많이 도나. 요리하는데 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라한 음식이고, 요리하는데 연기가 많이 나면 불편해. 근데 초라한 음식 만드는데 무슨 고기 굽는 것도 아닌데 고기 막 한 10인분 굽는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일종의 탄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많기도 많구나. 설익다라는 단어 알죠? 덜 데인, 설익은 숙내. 그러니까 뭐 물같이 생긴, 물에다가 막 이렇게 타 있는 그런 밥을 같은 걸 먹는 거야. 그래서 빈 배를 어떻게든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생에 이러하다, 장구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 무슨 법? 서리법을 통해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다. 자신의 공공한 생활에 대한 탄식이다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두 가지가 있다니까. 로또 맞아야지, 좋은 대학 가봐야지, 좋은 직장 구해야지, 돈 벌어봐야지 라고 세속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람은 세속적보다는 뭐야? 약간은 탈속적 해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탈속적 해법으로서 어떤 해법을 찾은 거니? 안빈 일념이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안빈,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았고, 수위로 살려 하나 날로조차 저어하다. 그렇게 이게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이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럼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탈속 추구를 했으나, 그것도 어려움을 얘기해야 돼. 그 어려운 이유가 아래 나오는 거야. 어려움의 이유. 왜 어려운 건가? 첫 번째, 가을이 부족해요. 그럼 가을이 부족하면 뭐 할 때야? 수확 때죠. 그럼 수확 때 이미 부족을 해버려. 그러면 이제 봄 뭐 해야 돼? 투자할 때죠. 아니 내가 봉급이 적은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가을이 부족했어? 봄이라고 유효하겠어? 여유가 있겠어? 라고 여기 담겨 씨라라고 서리법 이제 하고 있겠으며, 자 여기 대꾸를 보셔야 되는데,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효하며, 무슨 법? 대꾸법이 나와 있고요. 봄과 가을, 내용적으로 대꾸가 보이고 계절적으로도 대꾸가 보일 거야. 그리고 부족하다, 여유가 있겠냐? 여유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꾸야. 가을 부족, 봄 유효. 가을, 봄, 대꾸, 부족하다, 유효하다, 대꾸. 자, 계속해서 볼게. 주머니가 비어있어. 뭐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비어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리법이고, 비어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빈곤한 인생이에요. 천지간에 나뿐이겠냐? 라고 서리법. 자, 그럼 봐봐. 빈곤한 인생, 뭐 천지간에 나뿐일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기한은 한은 추운 거고, 기는 기야할 때, 배고프다 할 때 기예요. 절신하다, 절단내는 거야, 신.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가 내 몸을 절단내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일 하나의 단 마음을 먹은 나의 신념 같은 것들이 잊을 영가 있겠니?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죠라고 서리법 쓰면서 여긴 뭐야 다시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뭐였지 옛날에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내 계획은 몇 년짜리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 유교적 가치관으로 알빈 인념이나 장구의 뜻, 념이라는 게 뜻 념자죠. 여기 장구의 뜻도 뜻이죠. 그런 마음 내가 있겠어? 안 있는다. 자 그럼 출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심에 해당하는 걸 찾아 쓰시오. 안 빌리렴 장구의 뜻 두 가지야. 그러니까 내신에서 출제 포인트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왜 학교별로 이거를 다시 또 해드리냐면 어쩔 수가 없어. 학교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필기를 그래서 내가 백지복습을 3번, 4번, 5번 하라는 게 내가 해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집중을 시켜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정도지. 즉 헬스장 가면 보조해드리는 거지. 아니 무게는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니까. 계속 봐. 분이망신. 자 분발해요. 의로운 걸 분발해. 망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잊고 있어. 죽어야 말려 여기겠대. 자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 자 의로움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의로움을 위해 산다는 거죠. 자 분이망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로움을 위해서 죽어야 말려 여겨.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우탁운항. 우탁운항이라는 게 이제 그 배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쓰는 그런 배낭이에요. 군인들 배낭에다가 식량을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군장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군장을 싼 겁니다. 병과오제. 그래서 병과라는 게 뭐 전쟁이나 혹은 뭐 병사에 관련된 것들일 거잖아.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것 같고, 감사심. 사는 뭐야? 죽을 사자죠. 감수하겠다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마음이야.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네.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5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이시섭혈. 그러니까 혈이라는 게 이제 피잖아. 그러니까 섭은 뭐냐면 이 섭은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흘러. 그럼 피가 냇가가 될 정도의 그런 피가 흐른 전쟁터를 걸어갔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전쟁을 몇 번이나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서리법이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중에서 피가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를 막 딛고 가는 그런 전쟁 때문에 생긴 PTSD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신. 그럼 내 몸이 있잖아요. 여가 겨를이 없죠. 어떻게 내 집을 돌려받겠어? 라고 서리법이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일로장발 노주문이 이적그는. 그럼 봐봐. 이렇게 5년 동안 어디 갔다 왔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이 사람도 나름 이제 양반 계층이었던 거야. 양반 계층이다 보니까 노비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 노비도 5년 지나버리니까 주인도 어디 가버렸고, 이제 노비가 노비 같지 않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그나마 노비도 내가 엄청 뭐 좋은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수염이 낀 늙은 노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노주분. 자기 자신을 주인을 잊고 있는 거지. 왜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고여충급, 춘이급 도착한 거예요. 봄이 왔지만 봄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되게 피폐해진 삶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전쟁 이후에 봄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봄을 생활해야 되는데 봄이 왔다고 한들 그 봄이 옮겠냐고 물어본 거고, 경당 문노. 그럼 봐봐. 이제 누가 농사를 지어야 돼? 노비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노비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냐고요. 군경가색. 어쩔 수가 없지. 노비는 뭐 말 안 듣고 도망가 버렸고, 그럼 노비를 농사에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농사 지어야죠. 그런데 그분에서 크게 불만을 갖건 건 아니고 내 분이라고 그냥 인정해버린 거야. 안분지족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신하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타할이 얻건만은, 자 신하경수 농상경홍을 천타할이 얻건만은, 자 이제 농사일에 대한 얘기야. 그럼 농사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천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 사농공상을 비교해보자면 이 사람은 선비사잖아. 그러니까 선비가 하는 일이었을 거야. 양반이 하는 일이었을 거야. 이 사람은 양반이 하는 일에서 이제 농민이 하는 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더 천한 일인 거죠. 자, 문제는 뭐야? 뭐 그런 거야 감수한다고 쳐줘. 내가 안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봐. 노비가 없으니까 내가 농사 지으면 되지. 그런데 그때도 소 같은 애들이 있어야 밭을 가는데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거야. 생산수단 또는 농사와 관련 소재 나열하면서 그게 지금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게 그게 될 것 같다. 한기태심, 우리가 한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이제 농사짓기 되게 어려운 흉작드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가뭄이 극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어. 농사짓기의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농사라는 게 봄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코인도 마찬가지야. 오르기 전에 사야지 오른 다음에 사면 뭐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쪽 언덕에 논이 있어. 거기 잠깐 이제 지나가는 비가 있었던 거예요.
도상 무원수에 반만간 되어두고 그나마 뭐가 왔어? 지금 비가 왔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비를 농지에다가 연결한 거죠. 농지에 비를 댄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비라도 왔으니까 다시 이제 농사 지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어쨌든 뭐가 필요한 거야? 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좀 빌려주라 하고 좀 엉성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 같은 건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빌리러 갔겠어? 소를 소유한 사람한테 빌리러 갔을 건데 소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농민일 거야. 그런데 농민한테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부탁하기 쉽냐고요. 신분이 낮은데 부탁이 되겠니? 그 얘기야. 계속해서 친절하라.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이허이 가가지고 굳이 닫은 문에 밖에 서가지고 어떻게 큰 기침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는가? 신분이 있다 보니까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부탁한다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기척을 하는 거야. 나 왔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인기척을 겨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이 이제 주인장이 왔으니까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의 체면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양반의 체면 때문에 문 두들겨가지고 부탁도 못하고 그냥 제가 염치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초경.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불빛이 없으니까 완전 한밤중이야. 이 시간 아니 한밤중도 거의 다 되는데 누가 왔어요? 이러면서 제가 해마다 이런 부채한 줄 알지만은 좀 이렇게 빌리러 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선생님께서는 가난하고 구체한 생활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쭉 얘기 보면 공한이나 갑시다. 뭐 주엄축도 하다마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이제 지금 대화체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 어떤 대화체냐면 여기가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대화체로서 뭐 한 거야? 시적 화자가 일단 기침으로 들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소를 소유한 농민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시적 화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소유한 농민이죠. 다시 시적 화자죠. 화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계속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거절하는 거야. 소유자가. 뭐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여젯밤 저기 전화주 사람이 이미 빌려 가버렸네? 근데 빌려 가버렸네라고 얘기하면 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불군 수기치. 꽝 가지고 와가지고 빌려달래요. 꽝만 가져왔니? 술도 가져왔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의도가 뭐야? 대놓고 뭐 치킨 한 마리로 살고 와서 뭐 치킨에 맥주라도 한 마디 좀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빈손에 오세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미 예약이 있어요 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면적으로는 빈손으로 됩니까? 대가를 치르셔야지 보답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대가 보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불근 수기치 숙펑 간익은 삼해주 좋은 술. 아니 이렇게 술도 뭐 맥주가 아니라 되게 양주 하나 되게 비싼 거 들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대가가 있고 보답이 있어 빌려줘. 언제까지 제가 그거를 그냥 빌려줍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진귀한 물건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접을 잘 받았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빌려준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결국 무슨 얘기니?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소 주인이 화자한테 대화체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거절을 당했으니까. 근데 봐봐.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의 즉 시적 화자의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봐. 이 사람이 농민으로서 삶도 살아야 되고 양반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잖아. 이게 지금 모순적인 거야. 봐봐. 양반은 신분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으로서는 뭐야? 신분도 낮고 또 한편으로는 체면도 없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관습도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 맨입으로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좀 치러줘야 되는데 뭐라도 좀 더 부탁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서는 거죠. 더 설득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방법이 없네라고 하면서 이제 잠도 안 오는 그런 상황. 그럼 새벽을 기다려봤어요. 해법이 안 보이는데 해법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종조 추장. 아침까지 계속 먼 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옆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농가를 부르면서 노동요를 불러. 사실 노동요도 일하면서 부르는 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니까. 근데 나름대로 노동요도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그 즐기기 위한 그 노래가 나한테는 흥이 없는 상황이야. 왜 흥이 없는 상황이야? 난 해법이 없고 일할 수도 없잖아. 남들은 일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그런 거야? 농가와 노래야. 내 처지가 대조적인 거죠. 나는 소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동도 할 수가 없어. 반면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있어. 내 처지보다 나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한숨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봐봐. 지금 이렇게 소에 얹힐 수 있는 쟁기랑 이런 쇳조각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장비는 좋은 걸 들고 있는데 문제는 소가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더 힘든 거죠. 내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야.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더 짜증나는 거죠.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엄킨 묶은 박도 용케 관련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만큼 뭐야? 내가 지금 준비한 쟁기 같은 게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소가 없는 이 상황이 더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는 거죠. 쓸데없이 걸려 있다는 그 부정적 상황을 계속 반복해. 춘경. 봄에 이거는 뭐냐면 주경이라고 할 때 그 경인데 농사일이야. 봄에 농사일이 거의 다 끝나가죠. 큰일 났죠. 더 이상 주식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이미 다 올려버렸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던져둔 거죠. 방관해버렸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신세한탄 들어가야 되겠죠. 강호한 꿈,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강호한정이요. 그럼 강호에서 한가한 정서. 왜? 내가 전쟁하느라 나라를 보느라 되게 힘들었으니까 이젠 은퇴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게 쉽니? 어렵다는 거야. 입구자죠. 배복자야. 즉 무슨 얘기야? 먹는 거야. 그 먹는 일이 위루 누추해져 버렸어. 누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강호한정 이미 잊었죠. 내가 대출금 갚느라, 내가 대출 월세 내느라 빠듯해. 이제 좀 한가하게 살아보려고 했어. 은퇴해가지고 적당히 알바하면서. 그 알바자리도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천피 기육, 중록도 하도하시자. 자, 그럼 봐봐. 그러면서 쭉 보아하니 여기는 뭐야? 이제 시야를 들린 거야. 시선을 돌려봤어. 그래봤더니 뭐가 보이니? 녹색이 막 풀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유비군자. 교양 있는 선비들. 낙대나 하나 빌려주라. 거의 포기인 거죠. 그래 뭐해? 낚시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낚시가 해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시선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죠. 뭐랑 비슷하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막 뒤지게 많아. 에라 모르겠다 유튜브 쇼츠 보고 그러면서 노화 깊은 곳에 청풍명화 자연이 벗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야. 님전은 풍월에서 절로절로 늙으니라라고 하면서 자연친화인데 이 자연친화가 어떻게 된 자연친화야? 농사일도 못 지으니 어쩌겠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연친화 하자. 사실은 뭐라고 봐야 돼? 도폐에 의한 자연친화라고 봐야 되는 약간 부정적 자연친화인데 선생님께서는 부정적 자연친화라는 말은 안 쓰시고 이런 워딩 쓰셨으니까 좀 그러면서 잘 봐야 돼. 무심한 백분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여기 의인법 있습니까? 일단 불렀지. 무슨 법이야? 돈호법. 불렀으니까 대하체죠. 대하가 불가능한 대상을 대하를 걸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무심하다?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고 읽으시면 돼. 자, 그럼 봐봐. 근데 욕심 없다 해서 잘 들으셔야 돼. 선생님 무심하다는 의인법 되나요? 무심하다도 의인법이에요. 선생님 마음이 없는 게 의인법이에요? 얘들아 봐봐. 마음이 없다 vs 전제는 뭐야? 욕심 있다죠. 유심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무심하다고 해서 얘가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바다는 유심무심이 없는 존재야. 즉 유심하다가 있다. 전체 표를 놓고 보면요. 뭐도 있어? 무심하다도 있어. 그럼 유심무심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제가? 일단은 마음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심이 있다는 건 인간의 성격이 전제돼 있다. 그러니까 유심무심 나오는 순간 얘는 그냥 의인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무심한 백구 오라 하며 말라고 하겠냐. 자, 무심한 백구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니? 그러면서 뭐래? 백구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해버려? 이제 그래 다툴 일 없을 산 너뿐인가 하나라고 하면서 아예 자연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이게 자연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무라일체다. 자연과 거리가 아예 가까워졌다. 그래서 무라일체다라고까지 읽으셨고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뜻이 있겠니? 그러면서 뭐래? 두세이랑 반론을 에이 어떻게 하겠어 냅둬버리자라고 다시 한번 그나마도 남는 생계를 포기했죠. 던져버렸죠. 우리가 게임 던진다고 하면 표현하고 똑같네.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지 뭐. 있으면 죽이라도 먹고 있으면 삼각김밥 먹고 없으면 굶지 뭐. 아예 이 상황까지 가버렸어. 우리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그런데 봐봐.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해? 도둑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도둑질도 안 한다는 거야. 완전히 유교죠. 완전히 고고함이죠. 내 빈천을, 내 가난을 뜰피 여겨서 손으로 막 세봤어요. 우리가 막 통장에 돈 많으면 돈 안 세잖아. 근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막 잔고 세보는 거야. 한 82원쯤 있나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 에휴 물러가 포기하는 거야. 남의 북일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라고 얘기하면서 봐봐. 자, 이런 거 같다. 내 빈천, 내 가난을 슬피 여겨서 손으로 부른다고 멀리 가겠냐. 즉 무슨 얘기야? 가난과 부귀가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뭐야? 가난과 부귀에 대해서 수용적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 수용적 자세를 뭐라고 했어? 인간업 내 일이 명밖에 상겨실이 명이라는 거는 하늘이 내린 나의 천명 같은 거고 하늘의 운명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보겠대? 운명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고 자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만들어졌겠어? 하늘의 명령, 운명밖에 만들어졌겠어? 라고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있어? 모든 게 운명론적이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빈이 무언? 가난하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원망하지 않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거야. 가난 원망하기 쉽지 않죠.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각은 이러해서 나는 빈이 무언 없어. 나는 가난 서러워하잖아. 한사표 가난하게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아, 나는 안분지족이야. 좋게 여기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의 그런 뜻이 온포는요 막 따뜻하고 뭐 포만감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부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내가 마음이 없대. 어떻게 하겠대?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로 삼아, 즉 유교적 가치관을 최고로 보게. 형제 화합하고 신붕우, 친구들과 신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 밖에 남은 일들, 세속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상긴 대로, 만든 대로, 누가 신이 만든 대로 그냥 살아버려야지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수용하고. 의지는 없냐? 있죠. 유교적 가치관에는 의지를 가지고 살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 탈속적인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누광사 전문 마무리가 됐고, 문제 또 적용하는 거는 별도거든. 문제 부지런히 또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